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바보라 불렀어요. 하지만 6개월 후 밝혀진 진실은 말없이 베푼 소금이 마을 전체를 구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았어요. 저 며느리는 바보야. 단 한마디 그 말이었지요.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훗날 이 마을 전체를 뒤흔들 줄은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엄동설안이었어요. 눈은 사람 허리를 훌쩍 넘어 쌓였고 달빛마저 얼어붙은 듯 창백했던 그런 밤이었지요. 온 세상이 하얗게 얼어붙은 그날, 20살을 갓 넘긴 며느리. 연심은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에 떠밀려 대문 밖으로 내몰렸습니다. 당장 나가거라. 이 집에 내 설 자리는 없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그 소리는 얼어붙은 골목길을 타고 마을 끝까지 울려 퍼졌지요. 연심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눈발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그녀의 어깨 위로, 머리카락 위로 눈송이가 하나둘 쌓여가고 있었답니다. 시어머니는 투박한 항아리 하나를 문지방 너머로 내밀었어요. 아니, 던지듯 연심의 품으로 떠밀었지요. 이거나 챙겨. 그게 내 몫이다. 항아리는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연심의 가느다란 팔에 묵직하게 안겼고 그녀는 비틀거리며 겨우 균형을 잡았답니다. 연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울지도 않았어요. 변명도 애원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항아리를 두 팔로 꼭 껴안았을 뿐이었어요. 눈발이 그녀의 등을 세차게 때렸지만 그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수군댔어요. 쯧쯧 말도 못하는 바보 며느리라더니 역시 그 소문이 맞았어. 저러니 쫓겨나는 거지. 시어머니 말 한마디에 대꾸도 못하잖아. 입도 뻥긋 못하는 게 어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 사람들의 목소리는 차갑고도 날카로웠지요. 누구 하나 연심을 걱정하는 이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 항아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답니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연심은 친정으로 가지 않았어요. 갈 수 없었지요. 아니, 갈 곳이 없었던 셈이에요.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문을 닫았고 오빠들은 각자의 살림을 꾸리느라 바빴답니다. 연심이 끼어들 틈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녀는 마을 끝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허물어진 움막 하나를 발견했지요. 지붕은 반쯤 뚫려 있었고 벽은 바람이 새어 들어올 정도로 성글었어요. 하지만 연심에게는 그것으로도 충분했답니다. 그녀는 그곳에 몸을 누였어요. 차가운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천장 너머로 보이는 눈 내리는 하늘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한참을 그렇게 누워있던 연심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품에 안고 온 항아리의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답니다. 항아리 안에는 소금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하얗고 거친 소금알갱이들이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연심은 그 소금을 한참 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도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답니다. 다만 깊고 고요한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몰랐을 거예요. 이 소금이 집안의 마지막 재산이라는 것을요.
겨울을 나기 위해 아껴두었던 단 한 항아리뿐인 소중한 소금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연심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무심코 던진 그 항아리가 사실은 그 집의 남은 전부였다는 것을요. 그날 밤 연심은 소금을 조금씩 덜어내어 작은 보따리 여러 개를 만들었답니다. 손가락 끝이 시려왔지만 그녀는 정성스럽게 한 알 한 알 소중히 다루었어요. 달빛 아래서 하얀 소금을 나누는 그 모습은 마치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리고 이튿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연심은 말없이 움막을 나섰어요. 그녀가 향한 곳은 마을 한가운데 있는 우물가였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마을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연심의 발자국만이 하얀 눈밭 위에 외롭게 찍혀가고 있었지요. 그녀는 우물가에 도착하자 품에서 소금 보따리 하나를 꺼내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다시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하지만 연심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같은 곳에 소금을 두고 갔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말없이. 그녀가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어느 날 아침 마을 안악 하나가 우물가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지요. 이게 웬 소금이야? 보따리 안에는 깨끗한 소금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누가 놓고 간 건지 언제부터 있었던 건지 알 수 없었답니다. 안악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주인을 찾을 수 없었어요. 혹시 그 바보 며느리 짓 아냐? 누군가 한마디 던졌고 그 말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지요. 훔쳐온 거 아니겠어? 정신 나간 짓이야. 멀쩡한 소금을 왜 버리고 다녀? 뭔가 수상해. 분명 꿍꿍이가 있을 거야.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며 이야기를 키워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욕심 많은 부자 박주부가 나섰어요. 저 소금 분명 훔친 거요. 관아에 고해야겠소. 박주부는 평소에도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지요. 특히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데는 일가견이 있었답니다. 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저 여자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연심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우물가에 놓인 소금 보따리를 보고 수군대는 사람들을 지나칠 때도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갔을 뿐이었지요. 말을 하지 않는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더욱 수상하게 보였답니다. 저것 봐, 할 말이 없으니까 입도 안 열지. 뭔가 떳떳하지 못한 게 있는 거야. 하지만 연심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여전히 소금을 우물가에 두고 갔어요. 누가 뭐라 해도 누가 욕을 해도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멈추지 않았답니다. 장마가 시작되던 날이었어요.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올해 장마는 길 것 같아. 논둑이 무너지면 큰일인데. 마을의 논둑은 오래되어 약해진 상태였어요. 몇 해 전부터 보수를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답니다. 비는 밤새도록 내렸어요. 그날 밤 연심은 또 말없이 움직였답니다. 그녀는 움막에서 나와 빗속을 뚫고 논둑으로 향했어요. 비에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지요.
연심은 남은 소금을 논둑 아래 뿌렸어요. 소금이 흙과 섞이면서 단단해지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근처에 흩어진 돌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아 논둑 아래 쌓아 올렸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어요. 손톱 사이로 흙이 파고들었지요. 하지만 연심은 멈추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비를 맞으며 물길이 바뀔 수 있도록 돌을 쌓아 올렸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비는 그쳤고 사람들이 논둑을 확인하러 나왔지요. 논이 멀쩡하네. 이상한데? 분명 무너질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논둑 아래 돌들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도 그게 누구 손으로 된 일인지 짐작하지 못했답니다. 그때 박주부가 나섰어요. 이상하지 않소? 저 여자가 또 뭔 짓을 한 거요? 박주부의 말에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보니 저 돌들은 누가 쌓은 거지? 혹시 저 여자가 또 수상한 짓을 한 건 아닐까? 사람들은 고마움보다 의심을 먼저 품었답니다. 저 여자는 왜 말이 없을까?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해. 밤에 몰래 다니는 것도 수상하고. 연심은 그날도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무사한 논을 보며 안도하는 모습을, 그러면서도 자신을 의심하는 모습을 말이에요.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가 사라졌답니다. 그리고 다시 조용히 돌아섰지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여전히 혼자서. 마을 사람들의 의심은 점점 더 깊어져 갔어요. 그리고 그 의심은 곧 더 큰 일로 번지게 될 참이었답니다. 사또는 한참 동안 연심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말 없는 것이 죄는 아니로구나. 사또가 박주부를 향해 몸을 돌렸어요. 박주부, 그대는 남을 의심하기에 앞서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았소. 증거도 없이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세운 죄 가볍지 않소? 박주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답니다. 하지만 벌을 받도록 하시오. 관아의 결정이 내려졌어요. 박주부는 벌을 받았고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 봤구나. 말도 못하는 바보라고 했는데 정작 바보는 우리였어.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연심이 머물던 움막을 찾아왔어요. 손에는 저마다 무언가를 들고 있었답니다. 쌀 한 돼, 무 한 개, 김장김치 한 소쿠리. 연심씨, 저희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덕분에 우리 논이 무사했는데 우리는. 연심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작게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 미소를 본 사람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부끄러움에 그리고 고마움에 눈물만 흘렸지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직접 움막을 찾아왔어요. 늙은 등이 더 굽어 보였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더 패여 있었답니다. 연심아.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그 소금이 마지막인 걸 알고 있었구나. 연심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니? 연심은 잠시 망설이다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답니다. 말을 하면 어머님께서 더 괴로워하실 것 같았어요. 저를 쫓아낸 것도, 그 소금을 주신 것도
모두 어머님 나름의 마음이셨을 테니까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돌아오렴. 이 어미가 잘못했다. 하지만 연심은 고개를 저었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이제 괜찮아요. 여기서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마을 사람들도 이제 저를 다르게 봐주시니까요. 그리고 연심은 잠시 말을 멈추고 작은 항아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소금이 조금 남아 있었답니다. 이 소금으로 어머님께 된장을 담가 드릴게요. 예전처럼요. 시어머니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그날 이후 연심은 다시 말이 많아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바보라 부르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그녀가 지나갈 때면 사람들은 먼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지요. 연심 씨, 고맙소. 덕분에 우리가 무사했소. 연심은 그저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어요. 봄이 왔어요. 눈이 녹고 새싹이 돋아나고 마을엔 다시 생기가 돌아왔답니다. 연심은 여전히 움막에서 살았지만 이제 그곳은 쓸쓸한 곳이 아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번갈아 가며 찾아와 함께 밥을 먹었고 아이들은 연심 언니라 부르며 웃음을 가져다 주었답니다. 어느 날 마을 어르신 한 분이 연심에게 물었어요. 연심아, 그때 왜 말을 하지 않았니? 진작 말했으면 이런 오해는 없었을 텐데. 연심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말을 하면 믿어줄까요? 바보라 불리는 사람의 말을 누가 들어줄까요? 그래서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말보다 행동이 더 진실하다는 것을요. 어르신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래, 내 말이 맞구나. 우리가 귀를 막고 있었던 거지. 그해 가을 마을 사람들은 연심을 위해 작은 집을 지어주었어요. 움막이 아닌 따뜻한 기와집이었답니다. 이건 우리 마을의 은인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연심은 사양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진심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새 집 마당에는 작은 우물도 하나 파주었답니다. 이제 연심 씨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요. 연심은 그 우물을 보며 또 한 번 작게 미소 지었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연심은 그 마을에서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지만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젊은이들은 그녀에게 와서 고민을 털어놓았고 어르신들은 그녀의 지혜를 구했답니다. 그리고 연심은 언제나 조용히 듣고 조용히 도왔어요. 많은 말 대신 진심 어린 행동으로요. 훗날 연심이 할머니가 되었을 때 마을 아이들이 물었답니다. 할머니, 그때 왜 말을 안 하셨어요? 말하면 다 해결됐을 텐데요. 연심 할머니는 아이들을 보며 빙그레 웃었어요. 말이라는 건 말이야. 너무 쉽게 나오면 너무 쉽게 사라진다단다. 하지만 행동은 달라. 행동은 사람들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는단다. 아이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건 훨씬 나중의 일이었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적고 가장 진실한 사람은 행동으로 말한다. 눈 내리던 그날 밤 항아리 하나를 안고 쫓겨났던 여인. 바보라 불렸지만 결국 마을 전체를 구하고 평생 존경받으며 살았던 연심.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말로 보여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인가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